오늘 이제 메인 테마 이겁니다. 또 행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마약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관심 많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냐? 자, 우리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또 오래되기도 했고. 네, 오래되기도 했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맞나요? 시가 2,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적발을 한 거죠. 예, 네. 이게 엄청난 쾌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노. 조병노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휘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노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용산에서.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김찬수가. 근데 그랬던 김찬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외압을 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외압?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좌천됩니다. 지구대.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와, 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전화 연결을 해야 돼서 그런데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하잖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 통과됐잖아. 네. 김건희 특검에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됐잖아. 네. 이제 출범하잖아. 해야지. 이제 기대되잖아. 네.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특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만났을 때요?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되겠다. 네. 이제 수사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대검에서 갑자기 아니, 특검에도 포함돼 있고 상설 특검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 대검이 야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 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전화로 여쭤보고 자세한 이야기 의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백혜룡 경정은 이번 대검의 합동 수사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백혜룡 경정님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네. 아유, 그 바쁘시기도 할 테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담백한 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매불쇼의 존재를 잘 모르시죠? 최욱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영광입니다. 네. 저는 우리 백혜룡 경정님 때문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도 보기도 했고요. 네.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고, 네. 저를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제가 서울 강서경찰서 네. 하곡지구대 지구대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네. 그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뭐 짧게만 제가 여쭤보고 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간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방무치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 세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근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정님은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불쇼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윤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네. 아니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아니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계약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사건을,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다. 예,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경정님이 지금 또 현직에 계시고 지금 상황이 또 바쁘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화 통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네네.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출범시키는 이 보도자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백혜룡 경정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혜룡 경정의 폭로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저도 74kg도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0kg,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 범죄라는 점입니다. 국정원과 관세청이 불법 약물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했다는 백혜룡 경정의 증언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진실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이 오히려 좌천당하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신변이 매우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불법 약물과의 전쟁이 사실은 금지 약물 밀수를 도와주는 전쟁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검을 통해 이런 진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 같은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런 진실 규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